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산업안전 산업기사 실기 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가장 쉽게 또 가장 빠르게 합격하고 싶다, 이런 희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희망을 이룰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차로 가장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방법과 합격 기준입니다. 실기시험은 필답형과 작업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날짜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날짜가 지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서를 넣으면 날짜가 나오죠. 필답형은 단답과 주관식 형태로 이루어지고 13문항에서 1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 13문항이 나온다면 기사는 한 14문항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30분이고 배점이 55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작업형의 배점이 만점이 45점입니다. 합하면 100점이 되겠죠. 필기처럼 과락이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둘을 합쳐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형은 동영상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개인별 한 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 작업형에 대한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드립니다. 필답형 스타일의 작업형 문제가 있고 작업형 스타일의 작업형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드립니다. 그럼 필답형 스타일의 작업형은 뭐냐? 영상을 보지 않아도 답을 쓸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를 딱 봤더니 현재 근로자가 급정지 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은 프레스를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방호장치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또는 급정지 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급정지 기구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영상을 봐도 도움은 되겠죠. 그죠? 그러나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죠. 급정지 기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양수 조작식이나 광전자식은 답안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작업형 스타일의 작업형은 또 뭐냐? 화면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건설 현장의 비계 작업이나 거푸집 작업이나 이런 작업 현장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고의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뭐냐? 또는 재해가 직접 발생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해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 쓰세요. 아니면 이런 재해가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다면 당신이 안전관리자라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쓰세요. 이건 그 영상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작업형 스타일의 작업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영상이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동영상은 정말 공부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필기 과정과 실기 필답형까지 동영상 문제에서 써야 될 답안을 다 공부하신 겁니다. 이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요령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업체 강의 나갈 때는 실기 과정에서 맨 마지막 날 한 2시간 정도 동영상에 관한 사항만 정리해드리면 끝입니다. 영상 몇 개 띄워서 이렇게 응용해서 영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라는 것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동영상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요. 시험 치고 난 뒤에도.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동영상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필기와 앞에 실기 필답형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동영상은 결정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일정은 참고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필기시험은 2월 그리고 5월 그리고 8월에 이루어지고 실기시험은 4월 그리고 7월 그리고 11월에 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3번 치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정을 보시고 여러분들 일정에 잘 맞춰서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됩니다. 국가기술 자격 통계 연보라는 것이 해마다 6월이 되면 발표가 됩니다. 그 전해에 누가 이 자격증 쪽으로 가장 많이 응시를 하고 또 가장 많이 응시한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통계가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봤더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부여되는 안전관리 분야의 자격들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는 이런 기사와 함께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자, 기사 응시 종목 탑5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한 탑5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위가 산업안전 기사입니다. 역대 최고라고 나오죠. 항상 뭐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또 산업기사도 1위를 했는데 역대 최고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5, 6년 전부터 해서 이 산업안전 종목은 1, 2, 3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두 종목이 다 1위로 올라온 건 아마 제가 최근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의 관심이 산업안전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영향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참고하시고요. 2025년 적용 산안법 개정 주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사항들만 몇 가지를 뽑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을 모르고 만약에 시험에 응시한다 그러면 개정된 내용이 아닌 그 전에 개정된 내용을 답안으로 쓰셔야 되는데 개정되기 전의 내용을 답안으로 쓰면 당연히 오답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꼭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에서 바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시라고 중요 사항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에 관한 거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사다리식 통로, 등받이 울 설치에 관련된 사항도 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달리기 안전 개수라든지 통로무 비기에 관련된 사항은 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시험에서 출제가 잘 되던 부분이죠. 그죠? 필기, 실기에서. 근데 이제 삭제시켰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안전검사 대상이 추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2026년부터 시행되는 게 또 있습니다. 물론 알아두시면 2026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문제는 적용을 안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운전 위치 이탈 시 조치 사항에 관련된 사항도 내용이 좀 수정되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안전벨브 검사 주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아시틀렌 용접장치와 가스지법 용접장치에 관한 사항도 소화 설비 쪽으로 좀 개정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이 제가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 합격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와 처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이 완벽하게 정립이 잘 돼야만 좀 쉽게 할 수 있고 합격하는 방향으로 내가 공부를 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하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요. 제가 기업체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실기시험에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미처 제대로 공부를 못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답안을 작성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현장에 있는 거, 또 필기 시험 할 때 열심히 공부하셨던 걸 잘 종합해서 어떤 답안이든 최선을 다해서 적고 나오세요. 이럽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답안을 쓰고 나와요. 다 적었습니다. 근데 교재를 봤더니 맞지는 않네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합격을 하세요, 또. 근데 학생 되시는 분들은요, 당연히 시험 치고 와서 자기가 공부한 교재를 가지고 답안을 찾아가 채점을 해 봅니다. 근데 본인이 채점하니까 70점, 뭐 68점, 뭐 80점, 이렇게 합격이에요. 근데 불합격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죠, 그죠?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막 암기만 해서 실제로 지금 실기에서 작업형이나 이런 것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내가 암기한 내용이 관련된 내용과 맞다라고 답안을 적다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밀폐공간이라든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드는 거지만 밀폐공간에는 감시자를 두고 하라. 왜냐하면 밀폐공간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누군가 보고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감시자를 두라는 거는 탱크 안에 들어가서 작업한다든가 내 시야 안에 근로자가 보일 경우에 감시자를 둬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밀폐 공간은 안에 들어가서 맨홀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몇십 메다 안으로 들어가서 또 작업을 끝내고 나오시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건 감시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들어가고 나올 때 인원 점검을 한다든가 해서 신속하게 또 조치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별로 주어지는 답안이나 내용이 다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암기해서 답안을 적는다든가 예를 든다면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좀 착오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암기해서 답안을 적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면 직장인들처럼 교재에 있는 문구로 문장으로 답은 적지 않아도 채점하시는 분들은 다 알거든요.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다 개념을 잡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정답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암기를 하지 않고 암기 위주로 하지 않고 이해하는 게 덜 외워도 되고 더 빠르게 내가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출제했을 때 내가 대응하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해와 개념 위주로 하시라. 암기도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시되 그 암기한 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지금 현재 문제에만 적용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은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만의 창의적인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강의할 때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현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 현장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로자들일 경우에는. 학생들은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적용이 되십니까? 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우라의 커리큘럼은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SF 암기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죠? 항상 문장형 암기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아가 목동이 교과로 연을 날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안전검사 관련 단원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자율안전 확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이 자율안전 확인 중에서도 이 방호장치가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는 대상 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자율안전 확인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율안전 확인은 이제 KC 마크인데 우리는 안전이기 때문에 세이프티라 해서 S를 더 붙여주죠. 그죠? KCS 마크를 받는 것인데, 이 기계에 어떤 방호장치가 있는데 그 방호장치는 반드시 KCS 마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 암기법을 통해서 이 암기법을 암기법으로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계의 방호장치가 자율안전 확인을 받는구나.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필기만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아시틸렌과 가스집합 용접장치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방호장치가 뭡니까? 안전기라는 방호장치가 있겠죠. 그럼 안전기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전기를 설치하는 방법 나오죠. 그죠? 아시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 용접장치가 다릅니다. 그죠? 뭐 취관마다 설치한다 이런 게 쭉 나옵니다. 그런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시틸렌에 관련된 사항도 같이 또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틸렌 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발생기 실에 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사항들도 정리를 하고, 제가 좀 묶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묶음을 여기서 한번 펼쳐보는 겁니다. 목재공유 등원토 기계도 마찬가지고, 날 접촉 예방장치나 반발 예방장치만 알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분할, 날에 관련되는 사항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저는 항상 이렇게 계속 나올 때마다 관련 사항을 다 정리하면서 가시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뒤로 갈수록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거죠, 공부하는 게.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하나만 풀고 거기서 답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3문제, 14문항에 이 실기 기출문제를 풀면요, 그게 한 1시간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한 50분, 40분씩 이렇게 걸립니다. 관련된 사항을 다 정리해야 그 한 회의 문제를 풀고도 5회, 많게는 한 10회 정도의 문제를 풀어본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공부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개인에 맞춰야 되는데 저는 그런 방법을 권해드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지상에서 3일 운동을 교량으로 오십시오. 연호처는 냉랭하지만 답을령 땜에서 천만다행이니 터널에 굴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어디에 나오는 내용인지 아시죠? 그죠?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 중에서 건설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도 이 암기법을 통해서 필기 시험을 우리가 준비하지만 이 정도면은 실기 시험에도 충분히 문장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형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업형에 대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추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추락 그러면 추락 방지 대책이 법령에 나오고 교재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막 암기해서 사용하십니까?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락이란 개념이 무엇인가? 추락은 지면에서 위로 올라와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떨어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면에서 사람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다면은 내가 발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처음에 가서 추락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강의할 때 한 번씩 여쭤봅니다. 질문을 해보면은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분들은 안전대 해야 됩니다. 안전모드 착용해야 돼요. 맞는 얘기입니다. 절대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는 보호구지 않습니까? 보호구는 우리가 배울 때에 가장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가장 최후의 방법이다.
저는 이걸 강조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가장 소극적이고 가장 최후의 방법이 질문하는데 바로 맨 앞에 나오면 이건 좀 뭔가 맞지 않죠. 그죠? 더 적극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건데 이걸 먼저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최후의 보호구도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전을 배우신 분의 답변으로서 좀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형의 영상이 나오겠죠. 그죠? 또는 여기서 떨어지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작업하는 영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적어라. 또는 이렇게 떨어졌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쓰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작업형 문제는 단순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걸 적어야 되거든요. 활용해서.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2인 1조로 해야 된다든지, 안전대를 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답안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요. 지금 현재 발을 여기에 디디고 작업하고 있잖아요. 이건 방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로 올라왔을 경우에는 내 발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발을 안전하게 디딜 수 있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발을 디딘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 난간도 하고 추락 방호망도 하고 기타 등등 최후에 가서는 안전대도 하고 이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작업 발판이 중요하죠. 근데 이건 발판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얘기했어요. 발판은요, 내 발바닥이 다 닿을 수 있는 정도의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폭이 30cm, 보통 40cm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우리가 배운 대로, 물론 20cm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건 우리가 발판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다리에서는 디딤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눈에 딱 들어와야 돼요. 제일 먼저요. 그 다음 다른 것도 또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물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발판 때문에 뭐가 나오느냐. 발판이 알고 있다면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비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비계의 종류가 또 나와줘야 되고요. 더 좋다면은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을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비슷한 상황에서는 이걸 생각할 수 있구나. 추락을 방지한다면 발판이 있어야 되는구나. 발판은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죠. 그러면 이 발판을 고정하기 위한 게 뭐냐? 비계가 들어가줘야 되죠. 비계. 그러니까 비계 그러면 발판이 떠올라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각종 비계가 많이 나오는데 강관비계부터 해서 달비계라든가 말비계라든가 막 나와요. 근데 그런 비계를 쭉 외우면서 비계가 왜 필요합니까? 물으면 오히려 또 모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계 그러면 발판, 발판 그러면 비계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발판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작업 발판이란 답안을 쓰실 때도 법령에 보면요. 앞에 뭐가 나오느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개념을 알면 이 문구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좀 우리가 알아가자.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자. 이런 얘기죠. 건설 현장입니다. 그죠? 흔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거푸집도 있고, 이건 강관 비계죠. 지금 나오는 게. 그죠? 지금은 아마 최근에 이제 시스템 비계가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발판이 있는데 발판이 고정되지 않은 것도 보이시죠? 그죠? 발판이 다 놓여져 있지 않는 것도 보이시죠? 또 바깥으로 추락 방호망에 관련되는 사항들은 수직형 추락 방망이나 이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들에서 하나하나 찾아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안을 작성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답안 쓰는 거는요, 굉장히 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는 저는 물론 필기 과정의 공부를 어떻게 하셨고 또 실기 필답형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따라서 물론 달라집니다만은 그 과정만 충실하게 잘 오셨다면은 작업형은요 저절로 해결된다. 요령만 아시면은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난 앞에 내용이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필기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그럽니다. 실기 필답형에 올인하십시오. 작업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필답형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공부한 내용을 작업형에는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본 진도가 나가는 본수업 과정 안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그 안에서 다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